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65세에서 74세의 노인 중에 60%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는데요. 65세에서 74세면 노인이란 말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오빠, 젊은 누나들이 65세에서 74세죠. 자, 어쨌든 은퇴한 세대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60%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1.9%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60% 중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지, 만약에 자기의 성취욕 때문에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억지로 나는 정말 쉬고 싶은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호텔 총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이제 유튜브 방송도 동시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워라밸은 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칼퇴근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워라밸은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는 것이 워라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5시간 일해도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년이 돼서도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거고요. 또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겠죠. 예전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조금은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투자 활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방송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 6월 2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릴 미국 증시 시황이 없고요. 자, 오늘은 대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YTD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가장 좋은 추세를 기록했는지 그 랭킹을 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3년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 테크주는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92% 상승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도 46%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2위를 보시면 업스타트가 등장하고요. 업스타트의 주가도 올해 들어서 181.69%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3위는 아이온큐고요. 아이온큐도 181.16%, 4위는 오픈도어죠. 159.48%, 팔란티어가 153.89, TQQQ 135.84% 올라갔습니다. 메타플랫폼즈가 133.51%, 그 뒤를 이어서 조비 에비에이션이 120%, 테슬라도 111% 올라갔고요. 소파이가 86.5%, 쇼피파이 86.4%, AMD가 85.39%, 누홀딩즈가 85%, 우버가 75.98%, 로쿠 73.69%, 마지막으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74% 올라가면서 올해 테크주들의 랠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달해 드릴 기사는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10% 이상 상승한 테슬라 관련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 세계에 테슬라의 차저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충전소는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노스 아메리카니까 북미에는 2,000개가 넘는 스테이션, 스테이션은 이제 충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도 1,000개가 넘는 충전소를 갖추게 됐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리,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스테이션의 수가 5,000개를 넘어갔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최근에 며칠 동안 테슬라의 슈퍼차징 네트워크의 숫자가 확장이 돼서요, 이제 유럽에서는 1,000개가 넘어가는 충전소를 갖게 됐고, 북미에서는 2,000개를 넘어갔다. 이번 달에 이제 달성이 됐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부분이 확실하지
않냐면요. 지금 현재 중국에는 몇 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2022년 말이었는데요. 자, 그때 이미 1,500개의 충전소가 넘어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10,000개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중국 쪽에서도 조만간 2,000개를 넘어가는 충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요, 이미 5,000개가 넘어가는 파스트 차징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충전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충전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45,000개가 넘어가는 충전기 슈퍼차저를 4월 9일 기준으로 갖게 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따끈따끈한 업데이트를 보기 위해서 좀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45,000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같은 정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이제 좋은 뉴스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5만 개가 넘어가지 않을까. 따라서 2023년 한 3분기 정도가 되면요, 5만 개가 넘어가는 충전기를 가진 기업으로 테슬라가 거듭날 것이다.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영진에 따르면요, 지금 매달 테슬라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냐면요, 500밀리언입니다. 따라서 5억 마일 정도, 매달 5억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슈퍼차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다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매달 120에서 160 기가와트 퍼 아워, 이 정도의 지금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슈퍼차저가 얼마나 많이 확정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수치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근데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 GM이 발표를 했죠. 자, 발표 내용은 뭐냐면요, 2024년부터는 이제 아답타를 이용을 해서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 NACS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난 거고요. 자, 그리고 2025년부터는 아예 포트 방식을 바꾸겠다. 따라서 우리도 NACS 방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의 슈퍼차징 네트워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확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충전소 그리고 충전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유럽에는 1,000개가 넘어가는 충전소, 자, 그리고 북미에는 2,000개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는 5,000개가 넘어가는 충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가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기사가 등장하고 있냐면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아마도 100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충전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숫자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많으면 100빌리언 정도, 1,0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이 슈퍼차저다. 이러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기사 제목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슈퍼차저가 계속 확장되면서 결국은 1,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러한 애널리스트의 전망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경영진의 움직임을 보시면 슈퍼차저를 이용을 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요, 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늘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엄청난 기사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다. 3년간 프리 차징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겠죠. 테슬라가 다시 한번 디스카운트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모델은 아니고 서튼 모델이니까 일부 모델에 한정된 세일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분기 마지막에 세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통 테슬라의 경영진은요, 분기 마지막에 되면 굉장히 좀 세일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6월 20일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가 남았잖아요. 2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들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은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모델 X 그리고 모델 S의 가격을 무려 8,000달러나 내린다. 엄청난 할인을 이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3년 동안 슈퍼차징을 공짜로 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이번에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6월 30일 이전까지 사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앞으로 열흘 내에 테슬라를 구매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 X, 모델 S를 사게 되면 무려 8,000달러나 할인을 받고 또한 3년 동안 슈퍼차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엄청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할인 이후의 가격을 보시면 2023년형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83,000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모델 X 같은 경우는 93,000까지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판매의 증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수가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올해 들어서만 굉장히 좀 여러 번 가격 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내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포드라든지 GM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머스크가 처음에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테슬라가 이제 미국 쪽에서 다른 전기차 기업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포지션을 돈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했는데요.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테슬라의 가격 변동은요. 이러한 의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전기차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자, 이제 테슬라가 경쟁하는 것은요.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랑 비교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구축하고요. 결국은 업계의 최고 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격을 지금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실제로 테슬라의 모델 Y의 가격이요.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평균 자동차 가격보다 오히려 싸졌다. 이러한 분석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는 일단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대량 판매를 구축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길 위를 다니는 테슬라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3단계는 결국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보택시다. 이렇게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난히 기가팩토리를 늘린다. 기가팩토리가 여기에 생긴다. 저기에 생긴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테슬라는 계속해서 대량 생산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 프로모션 그리고 가격 인하를 통해서 길 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개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슈퍼차저도 지금 다양한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슈퍼차저의 개수가 늘어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길 위를 달리는 테슬라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결국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보택시에서 엄청난 포션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2023년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올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죠.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지금 1995년 모먼트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995년도에 와 있다는 것은요. 인공지능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199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995년 한 1월 달로 가야겠죠. 자, 1월 달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테크 버블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2000년 2월까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무려 476.9%가 상승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배수로 따지면 5배 이상 올라갔다. 굉장한 상승 추세를 1995년부터 나스닥이 보여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기사의 취지는요. 이제부터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제부터 대단한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매시브하다.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800빌리언이면요. 8천억 달러입니다. 자, 8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AI의 오퍼튜니티, 기회가 이제 도어스텝에 와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방금 전에 문이 열렸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10년 동안 이 테크 섹터가 엄청난 저력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모네타이제이션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인공지능이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최근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이 상승하는 것이 직접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채널을 체크해 봤더니,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체크해 봤더니 굉장히 확신이 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라고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보고서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브즈는 또한 첨언하기를 테크 기업들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랠리를 거듭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만약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는 것을 좀 둔화시킨다면,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금리 인상이 좀 가속화되지 않고요. 좀 주춤한다면, 이제 떨어질 기미를 보유만
수혜만 준다면 AI의 이러한 열풍은 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요. AI가 이제 계속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당분간 AI의 열풍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웨드부시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가장 커다란 수혜주가 나오는데요. AI의 열풍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두 가지의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두 기업은 각각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00% 그리고 40%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GPU의 판매 대수가 기하급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트레이닝에 필요한 것이 GPU다. 따라서 엄청나게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을 이용하고 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구축했는데요. 파트너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품에 모두 다 접목을 하고 있다.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기업이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AI의 수혜주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의 의견으로는요. 그 밖에도 다양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오라클,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이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몽고디비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C3AI, 팔란티어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은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바람을 파고 엄청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인공지능 시대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고요. 중국 쪽에서 지난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커다란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틱톡의 모회사죠. 자, 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샀는데 그냥 많이 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중국 전역을 커버할 만큼 엄청난 양의 엔비디아 GPU를 이번에 한꺼번에 샀다. 이러한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AI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라고 기사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자, 바이트댄스가 이번에 주문을 했는데요. 그 주문량이 엄청납니다. 1 빌리언이니까 10억 달러잖아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이 GPU를 10억 달러어치 주문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칩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대양 계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양이 1 빌리언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작년에 이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서 판매한 GPU의 총 합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1년 내내 판매한 것을 이제 한 기업에서 사갈 정도로 이 GPU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치솟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제 AI 알고리즘은요, 굉장히 좀 복잡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인공지능 트레인도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CPU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GPU가 등장을 하는데요. GPU는 이 인공지능의 일에 굉장히 적합하다. 자, 왜냐면요, 파럴렐 프로세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병렬 방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하나씩 직렬로 가는데 이 병렬 방식은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GPU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디맨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GPU는요, 지금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열풍과도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과거 몇 년 동안 이제 클라우드의 전향이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첨부가 됐다. 따라서 두 가지의 혁신 때문에 GPU의 수요는 기하급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굉장한 혁신이 두 개가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클라우드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가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수많은 기업들이요, 개발하고 그리고 이행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AI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클라우드가 없으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이 다양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만 가능한 것이 AI잖아요. 자, 그런데 클라우드 때문에 이게 별다른 비용 없이도 작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요, 그렇지 않아도 가속화되고 있던 클라우드 혁명이 이제 인공지능의 혁명과 만나면서 융합이 됐다. 따라서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최근 들어 AI가 와이드 스프레드니까요,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요,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AI 쪽에 빨리 앞서 나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투자를 AI 쪽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요, 두 분야가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죠. 첫 번째는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바이더다. 자, 여기는 이제 AWS, 아마존이죠. 두 번째로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구글의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난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번 기사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베스킨디그에서 받은 투자 노트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베스킨디그는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포브지에 기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CEO자 리드 테크 애널리스트다. 그래서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캐시우드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베스킨디그한테 받은 투자 노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다가오는 2027년까지 무려 1000억 달러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연간 매출이 200빌리언에 불과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가오는 한 4년 동안, 3년, 4년 동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한 25%에서 40%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매출의 상승은 인공지능이 이끌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300 후반대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요. 자,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400달러를 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한 16%, 17%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에버코어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AI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해 놓은 여러 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100빌리언 정도, 1000억 달러 정도의 이 인크레멘탈 레비뉴, 추가적인 매출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억 달러라는 매출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애저 그리고 오피스 365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자, 그리고 오피스 365는요, 예전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지 않죠. 구독 모델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피스 365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했냐면요, 지난 4년 동안 무려 100빌리언, 1000억 달러 정도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상승이죠. 왜냐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기 전에 4년 전의 매출은요, 110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4년 후를 보시면 198빌리언으로 올라갔거든요.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180%나 상승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그 당시에 4년 전을 얘기하는 거죠. 애저 그리고 오피스 365가 막 출시됐을 때는요, 시장에서 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히스토리,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추진력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잠재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과연 2027년까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1000억 달러라는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게 될지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총 6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파트너 오픈 AI가 운영하고 있는 API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픈 AI의 기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스톨드 베이스를 확장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는 고객사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시장을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API들은 지금 모두 다 애저에서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 지금 현재 애저 커스터머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애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애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오픈 AI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애저로 들어와야 된다. 따라서 생태계가 확장하는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부 쪽에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침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이요,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 정부는요, 클라우드 쪽으로의 전향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요, 이제 정부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많은 기관들, 정부 기관들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 보안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가버먼트라는 소프트웨어는요, 굉장히 좀 보안이 철저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보안을 구축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스탠다드를 잘 이행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가버먼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 쪽으로 또 정부가 이전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애저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정부의 인공지능 혁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많은 매출을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이제 소개된 지 이제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365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워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추가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 인 워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글을 써줍니다. 따라서 초안을 작성해주면 우리가 다듬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로 코파일럿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워드 같은 아니면 PDF에 나와 있는 이런 텍스트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준다. 엄청난 기능이고요. 자, 세 번째 엑셀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죠. 자, 데이터에 나와 있는 트렌드를 분석해주고 또한 차트까지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요, 제가 볼 때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기대감이 몰려오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엄청난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요,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텔레콤 파트너도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상품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고요. 자, 가장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빙입니다. 자, 빙은요, 지금 현재 구글 서치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서칭 엔진이죠.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굉장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챗GPT의 영향으로 이런 것이 가능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불과 몇 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챗GPT가 탑재된 새로운 빙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중에 3분의 1은 빙에 처음 왔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빙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최근에 방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요, 시장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글 서칭 엔진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요, 1%만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매출이 2빌리언 올라간다. 20억 달러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1%만 올라가도 20억 달러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앞으로 마켓 시어가 10%, 15%, 2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 둥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구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매출 역시도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다가오는 미래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만 추가적인 매출이 1000억 달러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참고로요, 이 아티클의 마지막을 보시면 조금 부정적인 얘기로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자, 왜냐면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밸류에이션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은요, 5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PS 레이쇼를 보시면 9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9배 정도를 주면 살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의 열풍으로 인해서 12배까지 올라갔다.
있다. 자, PE 레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의 평균은요, 인공지능의 열풍이 불기 전에는 한 25배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6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은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이 투자자 역시도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특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하나인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팔란티어가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팔란티어가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두 개의 헬스케어 시스템과 파트너십을 결성했는데요. 하나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이고 또 하나는 탐파 제너럴 호스피털, 두 개의 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2021년 여름입니다. 자, 그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팔란티어 포 호스피탈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병원 운영을 위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2년이 지금 경과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2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자,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호스피탈 오퍼레이션 플랫폼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업용 매출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민간 쪽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팔란티어잖아요. 자, 그런데 상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쪽 매출의 10%를 이 두 개의 기관에서 만들어준다. 따라서 지금 진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매출이 이 호스피탈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된 병원 쪽의 소프트웨어는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 자, 병원 쪽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를 사용 가능한 정보로 바꾸어 준다. 트랜스레이션이니까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전까지는 유용하지 못했던 정보죠.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기능을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헬스케어 워커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지 의사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행정 직원들이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냐면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인력을 어디에 배치하는지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의 정보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결정의 툴을 제공해 주는 셈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스태핑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근무 스케줄도 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웨이트 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서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요, 호스피탈 베드 어사이먼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병원에 있는 입원실을 얘기합니다. 이 입원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가능한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호텔이 있잖아요. 이 호텔의 객실을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기능을 팔란티어가 병원을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암 상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팔란티어에서 칩 테크놀로지 오피서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팔란티어 포 호스피탈 오퍼레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다. 굉장히 좀 즐거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파트너십을 두 개밖에 결성을 안 했잖아요. 따라서 전체 시장에서 13%만 지금 계약이 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업용 매출의 10%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호스피탈이잖아요. 자, 그 얘기는 앞으로 남아있는 90%를 우리가 집중 공략하면 엄청난 추세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정부기관과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뭐 특히 국방부라든지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스, 뭐 정보기관을 얘기합니다. 이런 기관들과 많이 협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팔란티어인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상가가 얘기하기를 팔란티어는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는 다양한 챌린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일 뿐이다. 왜냐하면 헬스케어는요,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크라이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인력난이 문제인데요. 간호사랑 이제 외과 의사들이 너무나 많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호스피탈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스타핑이 굉장히 모자른다. 사람이 너무나 모자르기 때문에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환자의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호스피탈, 미국의 특히 병원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챌린지가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더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코비드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전에는요, 이 번아웃에 시달리는 외과 의사의 퍼센티지는 38%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비드 이후에는요, 63%까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이 바로 호스피탈리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팔런티어가 만든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벌써 매출의 10%를 담당할 정도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팔런티어의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넓은가, 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병원 쪽만 봐도 아직까지는 이제 파트너십이 2개밖에 결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상업 매출의 10%를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이 병원 쪽에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가 남아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꼭 우리가 병원 쪽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이 팔란티어다. 자, 왜냐면요,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픽스드 프로그램을 파는 것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는 보통 이제 활용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의해서 이 맞춤형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이번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버진 갤럭틱이 등장합니다. 버진 갤럭틱이 지난주에 이제 우주여행 스케줄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자, 16% 이상 상승하면서 4.73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로 보시면 아직까지 35.53%밖에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원이얼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22.2%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투자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버진 갤럭틱이 드디어 새롭게 시작되는 우주여행 티켓 가격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예약된 티켓은 800개가 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이 티켓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자, 과연 우주여행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는 런칭을 한다. 인류 역사 사상 최초의 상업용 우주여행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다이나믹한 프로덕트, 상품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상품은요, 사이언티픽 리서치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과학자들을 태우고 가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프라이빗이죠. 이게 이제 일반인도 드디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은 버진 갤럭틱의 CEO고요. 마이클 콜그레이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리서치 플라이트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스케줄이 발표가 됐죠. 6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런칭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자, 하지만 아직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왜냐면 지난 2, 3년 동안 계속해서 티켓을 판매해 왔습니다. 예약 판매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예약 판매의 가격은요, 20만 달러였습니다. 자, 2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2억 5천이 넘어가죠. 엄청난 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가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 프리세일 티켓, 이게 이제 예약 가격이죠. 예약 가격 역시도 20만 달러면 엄청나게 비싼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정가가 있는데요, 무려 45만 달러입니다. 45만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5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원래 발표됐던, 그러니까 예약 때 구가했던 20만 달러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은요, 자, 이러한 가격이 발표된 이후에 이미 100장 이상이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어쨌든 버진 갤럭틱의 다음 플라잇은 갤럭틱 지로2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8월 달에 나간다. 따라서 앞으로 8월 이후에는요, 매달 한 번씩 우주여행 비행선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스테디 프로그레스를 만들고 있다. 스테디라는 것은 이제 안정적인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진보를 보이고 있냐면 델타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델타 클래스는 뭐냐면요, 버진 갤럭틱의 목표가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의 여행선이 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매주 하나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버진 갤럭틱의 레비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콜그레이저라는 CEO가 지난번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버진 갤럭틱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매달 적어도 하나의 이 우주여행선이 올라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중간에 또 갑자기 멈추게 되면 엄청난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언제쯤 매주 하나의 이 델타 클래스 우주선이 발표가 되는가,
자, 그 시기가 오면 이제 주가의 많은 상승이 도모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2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그 분량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국 증시가 다시 오픈합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잔뜩 모아서 내일 방송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